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삐삐나 휴대전화,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같은 소형 IT 기기 몇 기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신제품을 사면 자연스럽게 전에 사용하던 제품들은 그냥 집안에 두거나 버리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제품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의 이인석 IT 캠페이너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제21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인데요. 현재까지 서울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서 추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노래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IT 업체들을 보면요, 앞다퉈서 혁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지갑을 열만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경종을 울리는 환경단체인데요. 바로 그린피스입니다. 오늘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의 이인성 IT 캠페이너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캠페이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린피스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전 세계 IT 업계가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기술을 경쟁하는 곳인데, 그린피스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혁신이 무엇인지 묻고 조급한 기능의 혁신이 아닌 생산 방식의 혁신으로 나아가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예. 삼성전자에겐 갤럭시 노트 7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처리 계획을 발표하라는 요구를 전했죠. 예, 이 MWC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굉장히 큰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네, IT 기업들한테는 뭐 축제라고 불릴 정도고 관련해서 IT 전문 기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서 또 홍보를 하고 그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 권리를 또 충족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장에서 삼성전자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기습적인 퍼포먼스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박람회 개최 하루 전날인 2월 26일에 삼성전자 신제품 발표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네, 거기서 삼성 다시 생각하라, 갤럭시 노트 7 재활용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빌딩 밖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장 안에서 펼쳐서 이제 갤노트 7의 처리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삼성전자에 다시 직접 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피스는 항상 패스트 팔로워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해온 삼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활용 계획을 세워서 생산과 폐기를 반복해온 전자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길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저도 그 찍힌 사진을 보니까 갤럭시 인지 뭐 삼성 관계자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해라 하는 문구가 적힌 그 조그마한 현수막을 들고서 시위를 벌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MWC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IT 기기들을 다루는 그런 행사들인데 이런 조그마한 IT 기기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겠죠. 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 이제 1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리고 그 10년간 생산된 스마트폰의 양을 보니까 71억 대였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네. 근데 현재 세계 인구 역시 약 71억 명이죠. 예. 그래서 10년간 지구상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기들이 생산된 건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 특히 스마트폰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보면 대부분 소각 매립되는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냥 버려지는 건데요. 그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작은 소형 IT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전자 폐기물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IT 산업은 계속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을 자주 빠르게 출시하고 그 제품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나요? 뭐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도시 광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휴대전화나 뭐 IT 기기에 들어있는 것에서 쓸만한 광물을 다시 빼내서 그걸 재활용하는 것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4년 통계를 보면 이제 소형 IT 기기만으로 가지고 온 거는 거의 약 300만 톤 이상이고요. 예. 이게 톤수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소형 IT 기기 자체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나오잖아요. 디자인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12년부터 계속 이 전자 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피스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이 삼성전자에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된 내용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폭발 사고가 나서 단종 처리된 갤럭시 노트 7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의 100% 가깝게 회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고민 중인데 단순 폐기하지 말라 이런 캠페인이죠.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에 11월에 그린피스가 처음 이 관련된 캠페인을 론칭을 하고 세계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저희 포명에 동참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7을 폐기 결정하는 거를 철회했어요. 예.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갤노트 7이 어떻게 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루머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삼성전자가 시민 그리고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답게 갤노트 7의 처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장에 있던 많은 해외 외신 기자들 역시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만큼이나 갤노트 7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루머 가운데 하나가 리퍼비시 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네, 맞습니다. 줄여서 뭐 리퍼폰이라고 하는데 뭐 불량품이나 중고품을 거의 새 제품 수준으로 이렇게 고쳐서 아무 탈 없이 해서 그것을 이제 파는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리퍼비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예. 부품,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다시 재사용하고 새롭게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의 하나가 리퍼비시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저희가 새롭게 자원을 채굴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폐기하는 이런 생산 방식으로 계속 전체 업계가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노트 7의 제대로 된 처리 기술을 통해서 비단 갤럭시 노트 7뿐만 아니라 I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산과 폐기를 반복했다는 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생산과 파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71억 대가 생산되었고 예. 그 71억 대가 생산되었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거의 모르고 밝혀진 것만 해도 제대로 재활용된 것만 해도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IT 산업이 새로운 순환형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순환 구조가 제품 디자인 가장 첫 단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IT 전자산업들이 제품을 분해와 해체가 쉽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디자인한다면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수리가 역시 쉬워져서 제품 수명이 길어지고 또 부품 단위로 분리가 쉬워지면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물질별로 효율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폐기되는 자원이 또 줄어들고 또 사용된 자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광선으로 회수가 가능해지면 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채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원 채굴로부터 오는 환경적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이 부품 회수가 어렵게 디자인이 되고 있나요? 네, 스마트폰은 워낙에 얇고 가볍게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계속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되고 있다 보니까 예. 저희가 배터리를 그냥 단순히 바꾸고 싶어서 대부분 일체형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불가피하게 부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 구조. 아하. 그런 식으로 제품이 설계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순환 구조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 디자인을 수리가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철학을 가진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 내장형 배터리나 뭐 방수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가 어렵게 만들어지는 휴대폰이 있는데 그것은 재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사실 한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IT 기기를 쓰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들도 맞습니다. 그런 것을 노려서 좀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조기 단종시키는 제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조기 단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해서 기업이 이제 더 많은 제품을 팔려고 일부러 제품 수명을 줄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 부품 단종 같은 물리적 단종뿐만 아니라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에 설치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것 같은 디지털 단종,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새 제품을 사게 만드는 심리적 단종까지 포괄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90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폰을 샀는데도 금세 망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수리하려고 하면 수리 비용만 수십만 원이 들죠. 그리고 또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망가지고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오래 사용하고 싶어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느려져서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기기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그래서 수리나 업그레이드 대신 의지와 무관하게 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구성이 좋은 기기, 예. 수리가 쉬워서 더 오래 사용하고 싶은 기기를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아까 생산과 폐기가 반복되는 이런 IT 산업의 구조상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IT 기기의 재활용 요구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스마트폰 사용자인 우리는 기업들에게 진정한 혁신을 요구하고 기술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변화를 요구할 첫 번째 단계로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노트 7의 제대로 된 재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서 IT 산업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서명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I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요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의 이인성 IT 캠페이너였습니다. I heard he sang a good song. I heard he had a style. And so I came to see him. 1부 마무리하면서 들으신 노래 Singers Unlimited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띄워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방법은 전화번호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때머리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나민 씨. 이 생기 봐라.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형은 공정경제과 노동복지문화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반갑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 수혜자 적용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경기도가? 네. 예, 어떻게 됐는지요? 생활임금 근로자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확대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경기도지사가 3월 6일 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이렇게 생각한 그 추진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12월 공포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요. 예. 조례안은 도 위탁사무,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까지 확대시킨다는 그런 배경인데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이번에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요. 지난해 15년은 경기도까지 했었고요. 16년도에는 도 출연 출자 기간 직접 근로자에서 이번에는 도 간접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단계적 적용 확대로 1단계는 도 위탁 고용 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요. 2단계 도 청소, 경비, 용역 등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는 결정일로부터 시중노임 단가 준수 모니터링을 하고 조례 의거해서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확대 적용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 뭐 어떤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민원도 있었나요? 저희 경기도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엄청 앞장서고 있거든요. 지난해 예. 경기도가 생활임금 1만 원제 목표에 선포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 각계각층의 요구나 도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이제 도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를 해갖고 예. 근로자의 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이 생활임금 시급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준이 될 만한 게 뭐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정한 거. 이게 한 시간당 6,470원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가요? 저희는 올해 그 생활임금은 7,910원이고요. 예. 경기도는 이제 다른 타 시도보다도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만 원제 목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가게 되면 1만 원제로가 됩니다. 시간당. 그렇군요. 그 정부가 네.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경기도의 생활임금이 좀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단계적으로 이게 한 번에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는 15년도에 광역시도 자체로 최초의 조례를 만들어서 예. 경기도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근데 16년도에는 도 출연 출자 기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 직접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간접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활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도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 그래서 31개 시군을 확대하기
하고자 노력하여 28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고 있고요. 예.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도가 생활임금 범위 확대를 함으로써 여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민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앞으로도 경기도는 생활임금 견인차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8030에 2591나 259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번호는 031이죠, 경기도. 네네. 031에 8030에 2591. 네, 공정경제과로 많은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은 공정경제과 노동복지문화팀장이었습니다.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듣고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잖아요. 인천시가 지역 현안 대선 공약화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의 현안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 수건사업 등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분야 27개 세부 사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주 중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됩니다.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10대 분야 27개 세부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과 고등법원 원해재판부 신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같은 국가기관의 인천 설치는 물론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66교 건설과 인천발 KTX 건설,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같은 교통체계 확충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한원, 여객선 중공영제 도입 같은 서해오도 안전과 시민 편의 확대를 위한 현안을 비롯해 도심군부대 이전 재배치처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도 포함됐습니다. 예.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역 그린벨트 해제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달에 시작되는 서해 5도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서 또 인천시와 해경 등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해경 등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 최근 민관군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달 말 창설 예정인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발칸포와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500톤급 중형 경비함 등 9척의 배를 동원해서 서해오도 해역의 해상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대외적인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강력하게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중 갈등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서해 5도 어민들이 더 이상 중국 어선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또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는 없을까요? 걱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꽃게조업철 서해오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는 등의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언론이 납포 문제를 빌미로 여론을 자극할 경우에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발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11월 우리 측 해경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보복 조치를 각오하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해오도 해역에선 중국 어선 40척 정도가 관찰되고 있는데 꽃게조업철이 시작되면 최대 40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서해오도 해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예측입니다. 예, 걱정인데요. 이거 참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보죠. 학교에서 뭐 공문 접수라든지 학적 업무 같은 교원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 행정 실무원이 이 본업 외에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인천지부 등의 단체가 인천 지역 교무 행정 실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이 조사에 응답한 한 실무원은 다른 학교 교장단과 외부 손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학교 교장이 아이스커피 180인분을 준비하라고 해서 지난해 여름 일주일 내내 얼음 얼리는 일만 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다른 실무원은 교장단과 교감단 회의가 열리는 날은 여러 종류의 차와 떡, 과자류에 계절 과일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교장실 청소나 교무실 싱크대에 놓인 교사들의 개인 컵을 설거지하는 일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예. 교무행정실무원들은 시교육청 지침상 학교 공문을 접수, 배부하거나 학생 출결 전산화 업무, 교과서 구매 업무 등 교원 내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에선 교무행정실무원들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 일선 학교에선 관행을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